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17강 동학농민운동. 옆에 이상한 글자 보이죠? 집교경 청군. 동학농민운동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과거기억하고 섞어서 문제가 나와요. 단순 암기 문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고, 그러니까 사건의 전후 관계가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이냐,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집교경 청군 요것만 외워도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해석이 풀이가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교경 청군이 뭔지 제가 설명하면은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다섯 개의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동학의 집회운동기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위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집회가 무슨 집회냐면 삼내 집회예요. 삼내에서 동학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교조 신원운동입니다. 요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교조, 억울하게 죽은 교조 누구죠? 동학을 창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동학을 누가 창시했어요? 최복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창시했죠. 나중에 이름을 고칩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한다 했어.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최재우로 바뀝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 출신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교조 최재우의 신원, 뭡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는 운동입니다. 최재우가 처형을 당했지. 무슨 죄명으로 처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혹세무민죄로 처형을 당했죠. 혹세무민이 뭐냐면은 세상을 유혹해서 백성들을 속인다, 선동한다. 이걸 갖고 우리가 혹세무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집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어디에서? 경복궁 앞에서 열리고, 마지막으로 열렸던 그 집회가 무슨 집회냐면 보훈 집회예요. 보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주장을 했느냐? 물론 교조 신원 운동을 주장을 했지만은 보국 안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척외양창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국 안민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안정시켜라, 편안히 하라. 척외양창의, 그러니까 쪽발이하고 양키를 배척하고 의의를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종교 집단인데 선생님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학농민운동도 동학도 종교운동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엔 뭐로 변모가 되었다? 사회운동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론 짓겠습니다. 동학 집회운동이 종교운동에서 결국은 사회, 변혁운동,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이전에 농민봉기들이 많이 일어났죠. 참고로 우리나라 3대 농민봉기 시기가 언제고? 9세기 때 있었죠. 연신라 때, 12세기 때, 무신정권 때, 19세기 때예요. 19세기에 일어났던 농민봉기, 여러분 잘 알듯이 홍경대의 그다음에 인술농민봉기, 이런 농민봉기가 있잖아요. 그 동학이 여러분들 육포가 되고 난 이후에 농민봉기 양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제 생존투쟁이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동학이 육포가 되고 난 이후에 농민봉기는 점점점 의식화, 그 다음에 조직화, 요게 뚜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동학 교도들이 의식화됐냐? 교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식화라는 것은 동학의 조직 때문에.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학이 유포되고 난 이후에 농민봉기의 양상은 두 가지. 뭐라고? 의식화, 조직화. 자, 두 번째 시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무슨 시기? 바로 고부농민봉기입니다. 고부농민봉기 시기라고 해요. 1894년 1월달이지.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당시 고부 군수가 누구였냐면 조병갑이에요. 요놈이 횡포가 너무나 심했어요. 선생님, 나 나중에 방공령 선포했던 조병식하고 조병갑하고 무지무지 헷갈려요. 시험 문제 섞어내버리면 못 풀어요. 어떻게 이랬냐? 조병갑이가 고부에서 뭔 짓 했다? 갑질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갑질한 놈. 또 뭐냐면 경상도 말로 여기서 뭐 했다? 깝쳤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식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외웠냐면 먹을 식자를 외웠어요. 먹는 거니까 쌀이네. 그래서 방공령. 이렇게 좀 외웠습니다. 만든 방법 여러분들이 만들어 알아서 하세요.
고부건수 조병갑이 어떤 흉포를 저지르느냐. 만석보 수생. 농민의 요구로 만석보를 만들었죠.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물세금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부친 공덕비를 건립을 하는데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때 동학농민군이 무엇을? 사발 통문을 돌립니다. 통문이 뭐냐면 내일이나 모레나 어떤 시간 정해놓고 무슨 일을 하자 할 때 이거 연락 문서를 통문이라고 그러죠. 왜 사발이라고 그럴까요? 사발. 예? 밥사발을 딱 얹어놔요. 그러면은 밥사발을 얹어놓으면은 원인이 나오겠죠. 여기 이름을 적는 겁니다. 5월 며칠 몇 시에 이 고부건수 조병갑이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따지자 했겠죠. 그 이름이 제일 위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 사람이 주동자잖아요. 사발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덜 알리기 위해서,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단 봉기를 일으켰으나 농민분들은 자진 해산을 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고부농민 봉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선 시대에는 여러분들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해요. 그 관리를 가리켜 안핵사라고 합니다. 요때 파견된 안핵사가 누구였냐면 이용태죠. 그 사람이 이제 문제점을 일으켜서 제1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제1차 봉기,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남접이에요. 요 당시 동학은 충청도는 주로 북접입니다. 충청도는 북접. 요 당시 북접의 대표가 누구였냐? 최시형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지역이 남접이에요. 이 남접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정봉준입니다. 나중에 최시형은 동학의 2대 교주가 됐죠? 그죠, 여러분들? 1대 교주가 최재우. 최재우의 사위가 최시형. 최시형의 사위가 손병희. 나중에 손병희 3대 교주 때 이름이 동학에서 뭐로 바뀌죠? 손PD님? 천도교로 바뀝니다. 천도교. 손병희의 사위가 누굴까요? 아는 사람. 제가 손PD인데 모르는 사람 안 물어봅니다. 한때 어린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맞아요. 방종환. 5월 5일날 방정환이전이랍니다. 방정환이전. 그 사람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어린이날도 일본에서 도입을 했다고 얘기하죠. 일본 어린이날은 제가 5월 1일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년 먼저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저 누군지 좀 찔릴 거예요. 됐습니까? 1차 봉기 일어나는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아까 말했던 누굽니까? 안핵사 이용태.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을 탄압합니다. 원래는 고부건수 조병갑을 체포를 해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조병갑하고 이용태 사이에 뭔가 딜이 섰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의 책임을 전부 다 누구에게? 농민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1차 봉기입니다.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농민군들이 무장과 백산에서 먼저 봉기를 하고, 그 유명한 무슨 전투? 황토연 전투. 그 다음 무슨 전투? 황룡천 전투. 자, 결국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요. 전주성 점령. 전라도 관찰사 구역이죠. 그리고 전주 이시의 관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주 당시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세금의 45%가 여기 모였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를 점령당했다 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관군이 전부 다 이제 패퇴하게 됐다는 얘기죠. 오합지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농민군이 신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무기가 바로 뭡니까? 방탄, 조끼라기보다는 뭐냐면 방탄 그 기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시골 가면은 닭을 키우는 그 대나무로 만든 긴 통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 모양이 죽보인까지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장태라고 얘기합니다. 장태. 농민군들 언덕 위에서 큰 장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칼 같은 걸 박아놓고 굴린 겁니다. 여기 이거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총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군을 크게 패퇴를 시켰어요.
정부군도 패퇴를 하고 조정에서 난리가 났죠. 자, 1차 공격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때 우리나라의 군사 고문으로 있었던 누구입니까? 미야스카이가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해가지고 요 당시 조선 조정이 어느 나라 군대 청군을 결국은 요청을 시킵니다. 얼마나 능력이 안 됐으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냐. 청나라 군대가 결국 들어와요.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아산만이지. 그 다음에 일본군도 들어옵니다. 일본군이 왜 들어오냐면은,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네.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체결했던 조약이 한 게 있죠. 그 뭐예요? 텐진조약. 텐진조약 내용이 뭐고, 현재 지금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 일본군, 철수, 장차 군대를 파병할 시 상호 통보를 하라는 얘기죠. 그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어디로?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동학군을 진압을 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결과는 정부군하고 동학군하고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전주 화약이에요. 동학군 대표자 누구? 전봉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정부의 대표자 홍계군. 요 두 명이 화약을 맺었다. 말 그대로 화해를 하는 거죠. 군대 철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요구 조건 다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요구 조건으로 만들어진 그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강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 번째 시기, 집강소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전라도에 53개 집강소를 만들었어요. 농민들의 자치기구입니다. 여기에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이제 실천했죠. 근데 폐정개혁안 12개조는 좀 논란이 많았어요. 오지형이라는 사람이 1940년대에 동학사라는 역사책을 짓는데, 그거 좀 소설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것이 이제 소설이냐, 아니 어떤 역사학자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소설에 가깝긴 하지만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요소, 정확한 사실이죠. 팩트를 반영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한 또 소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라도 관찰사의 지원을 받기도 했죠. 자, 폐정개혁안 12개조 12개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농민이 주장했기 때문에 농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당연하죠. 토지죠. 토지를 평균하여 분작하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탕관오리 처벌해주세요. 탕관오리 처벌해주세요. 요 얘기 나오죠. 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일체의 무명잡세. 일체의 무명잡세를 폐지해주세요. 그 다음에 7조 천이 차별을 없애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애달라. 그 다음에 청상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재가 금지법이 있었죠. 조선 중에 악법입니다. 악법 중에 지금 기준에 있었던 악법이지만은 조선에서 유명한 악법 중에 악법 뭐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금고법 있죠. 서울금고법. 서울은 먼저 알죠, 여러분들? 양반 첩의 자식이잖아요. 양반에서 양인첩, 평민첩에서 난 아들을 서자라고 얘기하고, 집에 노비랑 결혼했습니다. 서울도서요. 천민첩에서 난 아들을 얼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합쳐서 서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적서 차별 유명하죠. 그거를 반영해준 유명한 소설 홍길동전이다, 여러분들. 연산군 때 유명한 도적이었던 홍길동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근데 허균은 또 서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에 들었을까요? 허균의 스승이 이름이 이달입니다. 이달. 대단한 학자였는데 요 양반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이 나오지 않겠는가. 두 번째 악법이 뭡니까? 성종 때 만들었던 거. 과부 재가 금지법. 유교 요리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연려, 불경, 이부 들어봤죠, 여러분들? 연려, 불경, 이부. 연려는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적을 지켰다. 정적을 지키고 뭐 효자가 있으면 정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지역을 표창을 해요. 그걸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정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양에 가면은 그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쪽 옛날에 조선시대에 연료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봉기가 또 일어납니다. 동학의 2차 봉기. 2차 봉기는 충청도의 북적, 전라도의 남접이 이번에 합세를 했습니다.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전주 화약을 맺으면 청나라군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청군은 철수를 했습니다. 일본군을 철수하는 척하면서 뭔 짓 했노?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친일내각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추진했던 개혁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부개혁이에요. 자,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재공기 일어났죠? 재공기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집결할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시 논산입니다, 여러분들. 논산이 왜 좋을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쯤 갈 때예요, 이게. 논산 집결. 여기서 북적과 남접이 모여서 일본군을 패퇴시키고 국왕을 구출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어디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괴멸당하고 그 이후에 조카 집에 숨어있던 전봉준이 결국 조카의 밀고로 체포당합니다. 결과는 뭐 뻔할 뻔짜죠. 동학군의 일본군의 무자비한 진압. 이때 동학군 물론 또 장태를 썼어요. 10명당 1명이 화성총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몽둥이, 낫 같은 거, 칼, 요런 걸로 싸우는데, 일본군은 뭡니까? 게틀링 머신건으로 쐈죠. 독일제, 미국제 같은 걸로. 상대가 됩니까? 배포도 날리고. 동학군이 괴멸당합니다. 제 선생님, 제 아는 선생님 친구의 중조 할아버지가 여기에 참가를 하셨고,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동학군이 충청도의 예산까지 쫓김을 당했는데, 그 예산 큰 편야가 있대요. 그러니까 항복을 했는데 사람들을 전부 다 상반신만 남겨놓고 파묻었어요. 파묻어놓고 일본군들이 여기서 말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대량 학살했다는 얘기죠. 자, 동학국민운동 정교과정은 다 이제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파트는 뭐냐면은 이 원인과 결과 및 영향 보겠습니다. 이 동학국민운동의 영향,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첫 번째, 내적으로는 가보개혁이 일어났고, 자, 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세력. 동학의 자녀 세력은 어디에 가담했냐면은 무장조직, 영학당, 남학당, 그 다음에 활빈당, 이런 조직에 가담을 했죠. 나중에 여러 있는 영학당, 남학당, 활빈당 또 자녀 세력도 어디에? 의병 세력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나왔던 거 있죠. 교, 집, 경, 청, 군. 교가 뭘까요? 교정청 설치. 집강소. 그 다음에,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그 다음에 군국 기무처. 요렇게 교집경 전부 요렇게 외우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뽑아보니까 여기서 문제 제일 섞어서 나기 때문에 요것만 외워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여러분들. 얼마 남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